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 방송 언어 수업을 맡게 된 국어국문학과 김경아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년째 이렇게 또 코로나 시대의 특별한 그 영상 강의를 많이 찍다 보니 익숙해진 게 좋은 것인지 어찌되었건 간에 조금은 익숙해진 듯한 느낌입니다. 어, 미리 공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이제 강의 안내 영상입니다. 공지에도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록 녹화 강의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래도 이제 뭐 아무래도 서면으로만 안내가 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이번 학기 강의 안내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지금 이제 9월 1일 지금 12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영상 강의를 찍다 보면 밤에 찍는 것이 가장 그래도 좀 뭔가 집중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찍을 때는 뭐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은 집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요새는 4단계고 뭐 그러다 보니 모든 뭐 학교에서의 회의나 이런 것들도 재택 상태에서 온라인 줌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어쨌든 반갑고, 여러분들도 이 익숙해지지 않고 싶은 상황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언어는 아마 지금 그 수강의 면면을 보니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특히 공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류와 언어라든지 뭐 이런 강의들을 같이 함께 들었던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저의 전공은 국어 의문론, 그리고 국어 의문사, 중세국어, 네, 이런 그 강의를 맡고 있고, 국문과의 뭐 악명 높은 전필 과목인 국어사를 담당하는 교수입니다. 뭐 아무래도 넓은 의미에서는 국어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범 문법이라든지 규범 언어적 속성이라든지 뭐 대학원에서의 발음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주된 분야인데 문예 창작 쪽의 그 연계 전공에서 이제 1학기에 맡고 있는 한류와 언어라든지 이런 2학기의 방송 언어는 향후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융합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한류와 언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만든 과목입니다. 만든 과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이렇게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이 방송 언어는 원래 있었던 그 문예 창작 초기부터 원래 있었던 그런 과목이고요. 초기에 이제 국어국문학과 과목 중에서는 이제 언론 영상학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방송 분야가 굉장히 이제 90년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각을 하게 되면서 등장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자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방송에서의 언어 사용이 되게 중요하게 되면서 국어국문학과 특히 국어학 분야의 이제 전공자들이 메인 전공은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규범적인 그런 정보나 지식에 근거해서 강의하는 그런 과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임한 게 20년이 넘었어요. 22년째인가 그런데 그때 거의 와서 있었고 제가 맡았던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맡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맡으셨고, 그리고 강의 개요라든지 교과목의 성격 같은 것이 조금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 약간 옛날에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어떤 패턴 속에 좀 있었던 과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류와 언어와는 좀 달리 제가 막 바꾸기가 좀 어려웠다가 요번 학기부터는 조금 약간 방송 언어가 이제는 방송 언어라는 이 과목의 표현조차도 다소간 조금, 왜냐하면 뭐 중세국어 강독이라든지 뭐 국어학 개론이라든지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과목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이제 맞는 그런 과목인데, 방송 언어. 근데 이제 교과목의 제목을 이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 언어지만 이제 조금 2021년도에 맞는, 올해 맞는 그런,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매체적인 특성이 굉장히 바뀌고 있잖아요. 뭐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선생님은 그런 온라인 게임을 하는 세대는 아닙니다만, 여학생들이라 많이는 안 하고 있겠지만 신입생 환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조차도, 축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서울여대에서도 그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언어 사용들도 방송,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는 방송 언어가 아니라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디어 언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미디어가, 이 매스 미디어가 어떤 미디어냐? 과거처럼 아주 고전적인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가 이제 라디오라든지 TV라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미디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또 뭐 OTT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난 학기보다는 조금 약간 다른 그런 미디어 언어 쪽의 얘기,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송 언어에서 필요로 하는 구어와 문어의 규범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기초 지식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 지식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이제 교재는 물론 있고, 지금 강의 계획서 소개된 작년에도 사용했던, 작년부터 제가 지금 방송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소개했던 책을 일단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구어 화법과 문어 화법의 규범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재미없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부분들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아마 방송 언어, 그리고 뭐 이런 뭐 광고 언어, 뭐 신문의 언어,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미디어의 언어들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그게 좀 없네라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미해서 제가 자료로 올리고 좀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선생님이 1학기에 강의하는 한류와 언어랑은 맥락이 같을 수는 없죠. 그쪽은 언어와 문화가 대등한 관점에서 다루어진다면, 이 강의는 언어에 포커스가 놓여 있는 강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방송 언어라 하든 미디어 언어라 하든 언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이 매체의 특성을 잘 살리고 또 뭐 더 잘 전달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목은 언어에 초점이 놓였다. 그러나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국어학적인 강의에서는 descriptive linguistics라고 해요. 언어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 어떤 규범, prescriptive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규범적인 옳고 그름, 언어 사용의 옳고 그름과 관련되는 것들이 포커스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래서 좀 재미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좀 그야말로 이제 가장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규칙이잖아요. 언어의 규칙, 외워야 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의 포맷에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매주 강의에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도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재미있게 하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뭐 그 강의 계획서도 나와 있고 개강 공지, 강의 안내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일단은 이 교재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법과 미디어 언어 분석이라고 하는 노란색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2019년도에 나온 책이고, 그래서 교재에 대한 소개는 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재와 또 선생님이 올리는 그런 자료들, 이제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강의,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 수강 신청을 하면
우리가 첫 주에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들어보고 계속 들을까 말까 이제 간 보고는 또 안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 뭐 이제 녹강이 좋은 점은 그거잖아요. 다음 주에 들어와도 제 녹화 영상을 보면서 이런 장점도 있죠. 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첫 주에 한번 이제 들어와 본 친구들은 이거 영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데 하는 친구들은 또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강의를 들어야겠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주는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지금 개괄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지사항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강의 진행 방식은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지금 2000년 1학기부터니까 지금 선생님도 4개 학기째 이런 식의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 사실 피로도가 있습니다. 피로도가 있고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글쎄요. 네. 일단 지금 4단계고요. 원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신 접종이 되고 델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생님도 기대하기에는 학교에서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거의 65%에서 70%의 강의가 다 개방이 되는 실제로 서울여대가 30명 이하의 강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국문과는 대규모 강의가 많죠. 뭐 중세국어 강독이나 국어사나 뭐 국어 의문론만 해도 보통 35명에서 한 45명, 뭐 많은 학기는 50명 가까이 되기도 하고, 국어사나 자료강독은 뭐 65명 뭐 이런 식이었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서울여대 전체 강의에 30명 정도 이하가 되는 강의들이 거의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풀게 되면 학교가 많이 개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방역을 많이 신경 쓰자. 그러나 백신도 맞고 이러면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더 전파력이 뛰어난 그 변이가 등장하면서 지금 문이 닫힌 상황입니다. 뭐 2,000명 넘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단 그래서 1학기 말에 학생회 친구들하고 의논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설문조사 가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지금 확 다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학교 당국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줘야 하는 것이, 교수님들도 혼란스럽고 학교 당국의 이제 지시사항이 막 변화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선생님은 최대한 학교에서 오는 공지를 여러분들한테 철저히 전달해 주고 그에 근거해서 이렇게 절차가,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다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학교의 공지는 뭐냐면요. 학사지원팀과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서 개강일로부터 9월 1일부터 7주까지, 이제 중간고사가 보통 8주잖아요. 그 직전 주까지 무조건 비대면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려고 하면 실험 실습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인문사회 계열의 수업들은 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7주까지고 그 이후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제 학교에서 교육부 공지가 나오고 다른 타대학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학교에서 행정당국에서 다시 공지가 내려오면 또 선생님이 다시 전달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일단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7주까지는 우리는 강의 계획 써서 선생님이 녹화 강의라고 올렸기 때문에 녹화를 7주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비대면 강의의 경우에 실시간 줌 강의라고 하는 실강이라고 하죠. 실시간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처럼 녹화 영상을 올리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올리시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이제 다양한데, 뭐 실강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강의 장단점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녹화 강의를 학생들이 93.1%가 선호를 했습니다. 녹화 강의의 최대 장점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교수님들에 따라서 좀 뭐 냉정하게 영상을 좀 짧게 하고 닫아버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2주는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좀 여유 있게 내가 뭐 알바를 하거나 뭐 몸이 아팠을 때 좀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의 경우에 이게 뒤로 밀려서, 그래서 저도 한 학기 내내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밀려가지고 결국은 영상은 못 보고 선생님이 올려놓는 그런 강의 자료랑 교재만 보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작년에는 절대평가로 A를 굉장히 퍼주다시피 했지만 올해부터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주만 주는 이유는 최대한 밀려도,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친구들이 있는 게 보여요.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강을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이 다 돼요. 이 클래스의 장점 받는지, 예를 들면 공지사항을 올리면 본 친구 안 본 친구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안 하는 친구들은 한두 명이 있죠, 사실. 근데 만약에 다 풀어놓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좀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녹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1학기 말에는 뭐였냐면 모든 비대면 강의는 줌으로 하라고 처음엔 결정을 했어요. 모든 강의는 줌으로 해라. 왜냐하면 녹화 강의를 올리는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가 더 좋고 실강을 하시는 분들의 강의 평가가 나쁘다. 그래서 실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를 삼으셨고, 그래서 이제 녹강을 이제 올리게 되고, 녹강의 경우에도 너무 짧게 올리시고 또 이렇게 막 다른 영상이나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여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또 학생들도 또 녹화 강의가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 일단은 녹화 강의를 하는 것을 허락하되 원칙이 실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녹화 강의를 하더라도 실강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학교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7주까지는 녹강을 올리지만 이후 중간고사 이후에는 최소한 제가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실강을 올릴 때, 그 비율은 일단 요번 학기 같은 경우는 교수 재량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한 번을 해도 좋고 2번을 해도 좋으나 실강을 하라는 뜻이죠. 근데 한 번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19일까지, 10월 19일까지는 비대면에 녹화 강의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이고, 강의 계획서 버젓이 녹강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몇 주에는 실강 한번 합시다 이러면은 이게 이런 식의 학교 측의 그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녹강을 하는 경우에 원래 이제 우리가 150분을 해야 되잖아요. 150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영상이 올라오면 최소한 아마 제 강의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50분 강의를 하면 출석 부르고, 뭐 한 친구 늦게 들어오면 야 너 왜 늦게 들어왔니, 야 너 뭐하냐, 뭐 그렇지 않니, 좀 딴 얘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정말 딴 얘기를,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 혼자 떠들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 좀 뭔가 강의가 좀 촘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대학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150분에 영상은 절반이 되는데, 그럼 영상이 절반이 된다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타의 예를 들면 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영상을 뭐 25분을 올리든 30분을 올리든 40분을 올리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빠지는 것은 뭔가 퀴즈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 수업과 관련한 간단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매주 나가니까 이것도 꼭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간단한 퀴즈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수업의 양이 밀리지 않고
그날 아 중요한 얘기, 아 이게 요번 주에 가장 키워드였구나. 그래서 교수가 이걸 묻는구나라고 하게 되는. 그러나 이제 매주마다 나가는 그런 간단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성적에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1학기의 한류와 언어 시간에도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참 예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대개의 경우 막 소수의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성적에 반영하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모두 성의 있게 대답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금 이제 여러분들 관심 많은 성적평가의 경우에는 성적평가는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학점을 퍼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지시가 내려왔고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지난 2020년도 1학기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성의한 몇 명을 빼고는 진짜 다 선생님은 제로 교수 아니거든요. 뿔을 몰아주는 교수라고 뿔몰 교수라고 한다는데 뭐 그냥 다들 또 그리고 어차피 오픈북을 한 상황이고 답안도 좋았지만 그래서 그랬는데 지난 1학기부터는 학교 측에서 A를 50%까지 수강자의 50%까지 그 이상을 주지 못하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너무 안타까운 내 지도 학생들은 20학번이고 20학번이나 21학번들의 경우에는 이게 학점도 더 들을 수 있었고 또 학점도 좋다 보니 그냥 받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은데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입시나 뭐 대학원을 가거나 또 학점이 필요로 되는 것들에서 이 당시 학점에 대한 그 학점 인플레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 선생님은 어쨌든 50%는 A를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고 1학기 한류와 언어에서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B 이하는 교수자 재량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정말 그 형편없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아마 열심히만 하면 B까지는 다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적평가 기준은 아까 말했던 간단한 퀴즈나 그런 것을 성적에 반영하지 않고요. 과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말고사, 그 다음에 출석입니다. 선생님은 거의 이제 비슷한데요. 그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각각의 과제가 20점, 그리고 기말고사 비중이 가장 커서 50점, 네, 그리고 출석 10점 이렇게 됩니다. 뭐 요새 출석은 뭐 예전에는 내가 부르고 말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했는데 뭐 아주 그냥 완벽하게 모니터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오픈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것도 사실 몰라요. 1학기의 결정사항은 뭐냐면 최소한 기말고사는 모두 대면으로 나와서 시험 본다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몇 가지 사항이 미정이죠. 7주 이후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보게 된다면 오픈북이 될 것이고 온라인상이 아니라면 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네. 글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똑같고요. 그리고 그 학점을 가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픈북이면 구별이 안 될 것 같지만 잘 돼요. 영상을 들여야만 학점을 잘 A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자료나 또 책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네, 교재는 소개를 했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얘기할 거는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은 매번 아마 지금 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공지사항도 계속 올라가고 또 시험 중간고사 전엔 또 중간고사 정보도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7주 이후에 여러 가지 실강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강을 하는 경우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날짜도 정하고, 근데 투표에 다 올립니다. 그런데 100%가 되는 일은 없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다는 것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번 공지가 또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이번 학기에 강의의 방향성,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그리고 성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다 소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재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강의 자료가 또 올라가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이 교재가 정확한 합법과 미디어 언어 분석,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화도 있고 광고 표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책 자체는 2019년 책인데 사용된 자료가 조금 옛날 것이기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뭉치라고 하는데, 말뭉치들이 이제 모아져서 그것들을 분석하려고 하면 당장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한계는 있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디어 언어라는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아마 그 리터러시라고 하는 미디어 시대의 리터러시 이런 얘기 한참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요즘 최고의 화두는 미디어 리터러시,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스트롱 AI, 네, 따라가기가 급급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별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미디어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했던 고전적인 미디어도 있지만 새로운 뉴 미디어들, 여러분들 거의 그 공중파 잘 안 보잖아요. TV보다는 핸드폰 속에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게임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아마 다 이런 뉴 미디어 속의 새로운 시대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는, 글쎄요, 군가 교수인데 이런 리터러시 이런 거로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정착이 한번 되어버리면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미디어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네, 군과 학생들이 요번에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뭐랄까 파생적인 그런 학문, 융합 학문에 재미있는 속성 같은 것을 한번 배워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선생님은 한 35분, 좀 길어도 40분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이 3개 정도 올라갑니다. 3개 정도 올라가서 100분은 넘겠지만 짧게는 100분, 길어봐야 120분 넘지 않게, 여러분들 크게 웬만하면 35분 이렇게 해서 그런 3개의 그런 어떤 영상 컨텐츠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이 원래 화요일날 4교시, 수요일날 4교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면 강의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4교시, 수요일날 4교시에 해당하는 1시 반에 늘 그 강의 자료와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릴 겁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보통 보니까 2, 3주에 한 번은 계속 중요한 공지들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매주 공지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루틴 할 때는, 아니, 일상적일 때는 공지가 올라가지 않지만 이제 조금 뭔가 다른 안내가 있을 때는 공지사항.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중요한 것이 공지와 강의 자료와 온라인 강의를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이 있거나 그럴 때는
쪽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 이제 선생님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급할 때는 거기 이제 강의 계획서 보면 뭐 되게 급한 일이 있고 하는데 강의 계획서 보면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잘 안 쓰는 문자를 더 많이 써요. 물론 카톡도 하긴 하지만 이제 카톡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메일을 아니 그러니까 문자 핸드폰 번호가 있잖아요. 핸드폰 문자를 보내는 것이 가장 빨리 여러분들이 답을 받을 수 있고, 또 근데 뭐 그렇게 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제 이 클래스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되게 다급하고 긴급하게 선생님하고 컨택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강의 계획서에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뭐 회의가 있거나 이래서 선생님이 한 2시간 정도는 딜레이가 될 수 있더라도 아마 거의 선생님은 즉답을 해주는 그런 유형이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메모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한 것 같고, 일단 그 여러분들하고 7주 이후에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도 강의실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회의실에나 있고, 근데 참 밤에 영상이나 찍고 안 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네, 너무 첫 강의 안내 길어서 미안합니다. 일단은 얘기할 건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그 수요일 날 4교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또 영상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